자, 오늘부터는 이제 DNA에 관한 스토리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물에 대한 시스템,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한 3주간의 강의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DNA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다음 주는 DNA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실험적 테크닉, 전기영동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식물의 조직으로부터 DNA를 직접 추출해내는 DNA 익스트랙션 과정, 또 그 다음 주 맨 마지막 시간에는 특정한 유전자를 뽑은 DNA로부터 증폭해내는 PCR, 이렇게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DNA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DNA 염색체의 구조와 초파리의 거대 염색체 관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DNA 기본 구조, 그리고 복제, 합성, 단백질 합성에서의 정보 전달, 아주 간략하게 이 교과서에서 배운 캠벨 바이올로지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염색체에 대해서 사람의 염색체 어떻게 관찰하는지, 염색체 도말 사진으로부터 염색체 구조와 염색체 이상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초파리를 통해서 초파리의 침샘의 거대 염색체를 이제 직접 실험으로서 관찰하게 됩니다. 자, DNA의 왓슨과 크릭이죠. DNA 구조를 밝혀냈다는 게 이제 현대 분자생물학을 이끄는 가장 큰 이제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생물학의 발달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왓슨과 크릭이 굉장히 젊을 때 이제 DNA의 3차 구조를 밝혀냈었죠. 자, 그래서 DNA라는 것이 이제 세대로 이어지는 이제 유전 물질인 거죠. 그런데 어떤 대상이든지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니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DNA의 유니트는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그 다음에 당, 그리고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그 구조를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러고, DNA의 DNA가 뭐의 약자죠? 데옥시 리보 뉴클레이크 엑시드라고 해서 DNA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인산과 당이 결합을 하는데 이 당이 바로 데옥시리보스입니다. DNA에 있어서. 자, 유전 물질이 되는 것이 DNA도 있지만 일부 바이러스의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경우는 RNA 바이러스죠. RNA를 유전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NA는 뭐냐? 바로 리보 데옥시 빼고 리보 뉴클레이크 엑시드죠. 그래서 RNA는 리보스를 갖고 거기에 반해서 DNA는 데옥시리보스를 갖는다라는 이제 DNA랑 RNA의 차이점이 있죠. 그 이외에도 DNA와 RNA 차이점,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는데 RNA는 단일 나선이다. 그런 거. 또 뭐가 있어요? DNA는 A, C, G, T를 갖는데 RNA는 티민 대신에 우라실로 취한이 됐다. 그런 DNA랑 RNA의 기본적인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요 리보스에서 이런 구조가 있으면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이 C, 탄소가 있는 셈이죠. 여기 탄소, 여기는 표시를 했는데 탄소가 있습니다. 리보스에는 5개의 탄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번호를 붙여놨는데 1, 2, 3, 4, 5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가 3번 탄소, 여기가 5번 탄소, 여기가 3번 탄소, 5번 탄소 그러잖아요. 그래서 DNA 가닥이 정보가 바로 이 염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 염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정보를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정해 놓은 거죠. DNA 염기서열을 읽을 때는 5' end 5번 탄소에서 3번 탄소 쪽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DNA를 읽자. 그래서
여기가 5번 쪽이니까 5 프라임 엔드에서 이쪽 밑에 쪽은 3 프라임 엔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 프라임 엔드, 3 프라임 엔드. 그래서 염기서열을 읽을 때는 TACG 이렇게 TACG 이렇게 읽어야죠. 그죠? 그리고 DNA에 있어서는 이제 이중 나선 구조. 그래서 염기쌍이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할 수 있는 염기쌍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결합을 하고 5 프라임 엔드, 3 프라임 엔드가 한쪽 방향에는 이렇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이제 거꾸로 이루어져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엔티 패러렐하다라는 이제 구조죠. 패러렐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게 패러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이렇게 됐으면 5 프라임, 3 프라임 거꾸로, 또 하나는 상보적인 염기서열은 이제 거꾸로 돼 있다. 그래서 엔티 패러렐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DNA를 이중 나선 구조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옆에 이제 이중 나선 구조.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렇게 사다리입니다. 사다리의 손잡이 부분은 당이랑 인산, 당, 인산, 당, 여기 당이죠.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백본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DNA, 그 사다리의 이 다리를 딛는 부분, 여기는 이제 염기가 결합해서 결합한 부위가 사다리의 발을 딛는 부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중 나선 구조가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기본적인 수치들은 좀 알아뒀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DNA에 이렇게 직경이 보이겠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DNA가 형성된 거죠. 위에서 아래로 딱 들여다보면 이 DNA의 이 직경은 약 어떻게 돼요? 2나노미터입니다. 반지름이 1나노미터. 그리고 지름은 2나노미터. 그죠? 나노미터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 이게 바로 나노죠.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3승은 미리. 그죠? 그래서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미리미터 이런 단위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의 마이너스 9승에 해당하는 2나노미터 정도의 직경을 갖는 것이 바로 DNA다라는 것이고, 자, 나선이 이렇게 두 개가 꼬였죠. 이렇게 꼬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두 개가 똑같이 절대 이렇게 꼬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쵸? 한쪽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또 한쪽은 조금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고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를 이중 나선 구조라고 그러죠. 약간 이제 삐뚤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DNA가 한 바퀴 돌아가는 그 주기를 길이를 따져보면 3.4 나노미터 정도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염기쌍과 염기쌍의 요 거리는 0.34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 주기당 염기쌍이 몇 개가 들어가는가? 바로 10개가 들어갑니다. 그런 여기 있네요. 0.34 나노미터. 기본적인 DNA의 이제 구조랑 사이즈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염기죠. 염기에 우리가 정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염기의 여러 가지 조합으로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정보가 자자손손 물려지는 거죠. 근데 염기는 4가지 종류가 있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다. 그리고 퓨린계 염기가 있다. 또는 피리미딘 염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피리미딘 염기는 뭡니까? 고리가 이렇게 2개인 분자적 구조를 갖는 놈들을 이제 티민계, 피리미딘계 염기라고 그러죠. 근데 그 고리가 1개인 놈은 퓨린계 염기입니다. 사이토신, 티민 이런 게 이제 퓨린계 염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염기의 이제 결합 페어링은 어떻게 돼요? 아데닌과
티민. 그러니까 퓨린은 피리미딘과 결합하는 거죠. 피리미딘 중에 아데닌은 특히 티민과만 결합을 하는데 2개의 수소계라. 그리고 구아닌은 피리미딘계인 구아닌은 퓨린계 사이토신과만 결합을 하게 되고 3개의 수소계라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죠. 기본적인 DNA의 스트럭처에 관한 겁니다. DNA is composed of 2 strands of nucleotides, wound around one another in a double helix. The outer longitudinal structure consists of alternating sugars and phosphate groups. Paired nitrogenous bases are in the interior of the molecule. If we unwind the molecule, its structure resembles a ladder with phosphates and sugars forming the sides. The rungs are the nitrogenous bases of nucleotides on opposite sides of the ladder. There are 4 different bases, and only certain pairs are possible in forming the rungs. 자, 여기서도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여기 요 부위 쏙 들어간 데랑 요 부위 쏙 들어간 데가 똑같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 그랬죠. 한 곳은 굉장히 들어가고 또 위에는 조금 들어가고 깊게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를 이제 반복을 하는 구조가 실제 DNA 구조입니다. Pairs are possible in forming the rungs. Adenine is always opposite thymine, and guanine is always opposite cytosine. These complementary pairs of nitrogenous bases lie next to one another because their sugar phosphate chains run in opposite directions. This anti-parallel orientation of the 2 nucleotide strands brings the bases into position for hydrogen bond formation. 자, anti-parallel이라 그랬죠?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5' end에서 3' end가 이쪽 방향이면 이 반대 거는 5'에서 3'이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돼 있다. 그래서 anti-parallel 한다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The sides of the ladder are twisted in a spiral fashion and make a complete turn every 10 base pairs.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준 요 그림은 약간 좀 틀리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맞네요. 그렇죠? 깊게 들어간 그루브 쑥 들어간 데랑 얇게 들어간 데, 깊게 들어간 데가 이게 반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DNA 모형을 조립하면서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퓨린은 피리미딘과 많이 붙는다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거죠. 퓨린은 동그라미 2개짜리. 그죠? 근데 퓨린이랑 만약에 붙으면 이게 이 속에 DNA 2개의 백본에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 큰 구조가 됩니다. 피리미딘과 피리미딘이 붙으면 너무 작은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린이랑 피리미딘이 합쳐서 동그라미 3개 정도의 간격을 항상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DNA가 이제 복제가 일어나죠. 복제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한 가닥이 2가닥으로 이제 바뀝니다. 네? 2가닥으로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제가 일어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옛날에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뭐 복제가 보존적으로 일어나냐, 아니면 반보존적으로 일어나냐, 아니면 분산적 복제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반보존적인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가닥이 이렇게 있으면 한 가닥을 주형으로 나머지 거를 만들어내고 또 나머지 한 가닥을 주형으로 또 반대 것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2개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복제가 일어나면 이 최초의 한 가닥으로 또 만들어내고 또 여기서 2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거를 주형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세대가 지나고 나서는 이 고유에 갖고 있던 DNA 한 가닥은 한 번 이렇게 전달이 되고 여기도 한 번 전달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새로 합성된 걸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DNA 모형 키트를 조립해서 이중나선 DNA로 완성해 보는데 조금 이제 DNA 모델이
굉장히 싸구려 모델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DNA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개의 간격이 똑같이,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DNA 모델은 쫙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깊게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네. 그래서 DNA 모형 키트를 조립해서 사진 하나 딱 찍어서 리포트에 붙이세요. 자, 그리고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물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가 DNA에 코딩이 되어 있고, 그 코딩된 DNA는 메신저 RNA로 카피가 되고, 그 카피가 된 메신저 RNA를 이용해서 다시 프로테인을 만들어내고 라는 이제 기본적인 이 정보의 흐름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센트럴 도그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DNA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리고 그 설계도를, 중요한 설계도가 한 장 딱 있으면 그거를 공사장에 갖고 와서 집을 지을 때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예, 한 장 있는 설계도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할 때 요즘은 제록스 머신이 많이 발달해 갖고 카피해서 착착 그 설계도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청사진이라 그러죠. 청사진, 블루프린트, 청사진, 복사를 하면 파란색 색깔이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감광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복사본, 청사진이 바로 공사를 하면 있어서 공사장에 직접 갖고 가서 뭐 쓰다가 찢어버리고 없어져도 되는 그런 게 바로 RNA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낸 집, 그것이 바로 이제 프로테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DNA에서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거를 이제 트랜스크립션이라 그러고, 그 만들어진 메신저 RNA를 번역을 해서 프로테인을 실제 몸을 구성하는 프로테인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것을 이제 번역,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DNA의 전사와 번역 과정이 박테리아랑 진핵세포, 박테리아는 원핵세포죠. 진핵세포랑 원핵세포에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서 전사랑 번역이 동시에, 전사가 일어나자마자 번역이 바로 일어나는 그런 구조, 그게 바로 박테리아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이고, 거기에 반해서 진핵세포는 핵 내에서 이제 전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메신저 RNA 전구체를 만들고, 그리고 메신저 RNA, 만들어진 메신저 RNA 전구체가 앞에 보호장치를 만들고 뒤에 보호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엑손, 인트론 그런 거 배웠죠? DNA에서 쓰는 부분을 엑손이라고 그러고 안 쓰는 부분을 인트론이라고 그러죠. 인트론을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엑손만 모아서 메신저 RNA, 머처한, 그러니까 성숙된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핵공 바깥으로 이제 메신저 RNA, 머처한 메신저 RNA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리보솜과 결합해서 이제 그 메신저 RNA가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폴리펩티드, 즉 프로테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DNA에 있어서, 아니 진핵세포에 있어서 정보의 전달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뭐 지금 한 내용 그대로인데, DNA, 더블 스트랜드 DNA가 어떻게 돼요? 일부 구간이 풀리죠. 풀린 데서부터 한 가닥을 주형으로 메신저 RNA를 만듭니다. 메신저 RNA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메신저 RNA 전구체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앞에는 5' 캐핑, 그래서 DNA가 잘 디그레데이션, 분해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장치 5' 캐핑을 하고, 그 다음에 폴리 AAA를 뒤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3' 폴리 A 테일링을 하고, 또 스플라이싱이라 그래서 엑손과 인트론 중에서 인트론만 착착착 잘라내고 엑손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이게 바로 DNA 메신저 RNA 머추레이션 그럽니다. 성숙을 시키는 거죠. RNA 전사체에서 메신저 RNA, 성숙한 메신저 RNA 만들어내고 나서
그다음에 핵 밖으로 나옵니다. 핵 밖으로 나오면 어디로 가요? 네, 엔도플라즈믹 라티큘럼. 엔도플라즈믹 라티큘럼에 리보솜이 붙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러프 엔도플라즈믹 라티큘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러프 엔도플라즈믹 라티큘럼에서 DNA 아미노산의 합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메신저 RNA가 갖고 있는 그런 유전적 정보에 의해서 여기 아미노산이 막 동동 떠다녀요. 근데 요건 뭘까요? tRNA죠. 네, tRNA가 각각 여기 tRNA의 정보에 해당하는 아미노 액시드를 하나씩 착착 이렇게 붙입니다. 특정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특정한 아미노산을 탁탁 붙여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그거를 활성화, 액티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액티베이션된 아미노 액시드의 이제 풀이 아미노 액시드랑 tRNA 결합체 풀이 존재하는 거죠. 그 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 메신저 RNA에 이 리보솜 오뚜기죠? 두 개가 딱 갖다 붙고 그 메신저 RNA 상을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엔티코던에 해당하는 tRNA를 가져와서 붙여서 아미노 액시드를 점점 길이를 늘려나가는 그런 과정. 이게 단백질 합성의 과정이죠. 자,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일반 생물학 시간 또는 분자 생물학 시간에 너무나 자세히 잘 배울 거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로서 아주 재밌는 동영상으로서 DNA의 전사와 번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참고로 이 동영상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인데 마치 실제 분자인 것처럼 굉장히 실제에 가깝게 유사하게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제 떨립니다. 그래서 실제 DNA 분자 자체도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번역되는 과정, 그런 거를 사실적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Of how a simple code is turned into flesh and blood. 자, 지금 뭡니까? DNA 가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 트랜스크립션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 단백질이 이렇게 붙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더블 스트랜드 DNA를 일단 벌려갖고 싱글 스트랜드화 시켜야 된다 그랬죠? This is what Francis Crick called the central dogma of modern biology. How DNA makes protein. It starts with a bundle of factors assembling at the start of a gene. It's these that trigger the first phase of the process, reading off the information that will be needed to make the protein. 여러 가지 프로테인이 이렇게 The gene is the length of DNA stretching away to the left. 전사를 위한 이런 기구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더블 스트랜드 DNA를 싱글 스트랜드로 벌려줍니다. Everything's ready to roll. 3, 2, 1. 자, 굉장히 빨리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 속에서는 지금 이게 빨간 게 더블 스트랜드의 DNA입니다. 그거를 이제 싱글 스트랜드화 시켜주고, 싱글 스트랜드화 시켜준 한 개의 주형으로서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는 거죠. 일종의 복제죠. 한 개의 주형으로서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는 메신저 RNA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DNA상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샥 이동을 하면서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The blue molecule racing along the DNA is reading the gene. It's unzipping the double. 자, 여기서 노란 거 날아다니는 게 뭘까요? 노란 게 계속 붙으면서 이제 이 쭉 이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져? 메신저 RNA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뉴클레오타이드겠죠. 근데 RNA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RNA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를 붙여서 긴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Helix and copying one of the two strands. The yellow chain snaking out of the top
is a copy of the genetic message, and it's made of a close chemical cousin of DNA called RNA. The building blocks to make the RNA enter through an intake hole. They are matched to the DNA, letter by letter, to make an exact copy of the A's, C's, G's, and T's of the gene. The 열심히 only 메신저 difference RNA를 is that in the 만들어내겠죠. RNA copy, the letter T is replaced with a closely related nucleic acid known as U. 자, 근데 메신저 RNA가 만들어질 때 정확히 카피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티민을 우라실로 취환을 시켜주죠. 그래서 메신저 RNA에서는 T 대신에 U가 들어가 있다. You are watching this process called transcription in real 자, time. 과정이죠. transcription. It's happening right now in almost every cell in your body. 그다음에 이제 번역을 해야겠죠. When the RNA copy is complete, it snakes away from the nucleus and into the outer part of the cell. Then, in a dazzling display of choreography, all the components of another molecular machine lock together around the RNA to 자, 그래서 지금 과정이 하나 빠졌는데 좀 더 그러니까 생략을 한 거죠. 메신저 RNA의 전구체가 일단 카피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5' 캐핑, 3' 테일링이 일어나고 또 스플라이싱이라 그러는 이 엑손만 갖다 붙이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핵공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핵공 밖으로 나와서 오뚜기, form a miniature factory called a ribosome. 라이보솜, 오뚜기 같이 생긴 라이보솜, 라지 서브 유니트랑 스몰 서브 유니트에 이제 갖다 붙게 되는 거죠. It translates the genetic information in the RNA into a string of amino acids that will become a protein. Special transfer 그래서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rough endoplasmic reticulum, 조면 소포체에서 일어나죠. molecules, the green triangles, bring 자, each amino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만큼이 바로 tRNA고, 그리고 여기 빨갛게 붙어 있는 게 바로 그 tRNA에 해당하는 이 아미노 엑시드죠. 아미노 엑시드. 그래서 요쪽에는 엔티코돈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인식을 해서 바로 메신저 RNA에 갖다 붙는 거죠. acid to the ribosome. The amino acids are the small red tips attached to the transfer molecules. There are different transfer molecules for each of the 20 amino acids. They all carry a specific three-letter code that will be read by the machine. Now we come to the heart of the process. Inside the ribosome, the RNA is pulled through like a tape. 자, 그래서 하나가 붙고 또 하나가 붙고 여기 두 개를 연결해주고 얘는 떨어지고 다시 얘가 실제적으로 이 전체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쪽 사이트에 오고 그 리보솜의 왼쪽 사이트, 오른쪽 사이트가 있죠. 왼쪽 사이트로 다시 이동하고 또 다른 놈이 오른쪽 사이트로 들어오고 The code for each amino acid is read off, 3 letters at a time, and matched to 3 corresponding letters on the transfer molecule. 그래서 결과적으로 When the right transfer molecule plugs in, 빨간 the amino acid it 폴리페프티드를 carries is 만들어냅니다. added to the growing protein chain. Again, you are watching this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실제 일어나는 속도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And after a few seconds, the assembled protein starts to emerge from the ribosome. 그래서 아미노 엑시드들이 이렇게 연결돼 갖고 나오면서 2차원 구조, 3차원 구조를 막 만들어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되고 또 효소가 되고, 그래서 이 단백질이 바로 우리 몸을 생명 활동을 일으키는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Ribosomes can make any kind of protein.
It just depends what genetic message you feed in on the RNA.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 메신저 RNA에 있는 그 정보를 프로테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각의 tRNA에 해당하는 안티코돈에 해당하는 뭐예요? 그 아미노 엑시드들이 tRNA가 아미노 엑시드들을 갖고 온다 그랬죠. 그 아미노 엑시드들이 코돈과 어떻게 이 매치가 되는지 그걸 나타낸 게 바로 코돈 테이블이죠. 이전 암호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3개. 그러니까 한 사이트, 두 사이트, 세 사이트인데 한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개죠. 그죠? 여기도 4개. HUGT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4개.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4의 3승은 64개의 다른 조합이 있는 거죠. 그죠? 64개의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20개의 아미노 엑시드가 있으니까 그 20개의 아미노 엑시드들이 다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미노 엑시드는 예를 들어서 트립토판 요거는 이제 한 개네. 시스테인 어떤 아미노 엑시드는 2가지의 조합으로 둘 다 이거를 결정을 하고 어떤 거는 세린 같은 경우는 4가지의 조합으로 UCU도, UCC도, UCA도, UCG도 모두 세린이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글리신 같은 경우가 6개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디 봅시다. 류신은 보면 이거 6개가 전부 다 똑같은 류신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코돈이 따로 있죠. 그건 AUG 메티오닌으로 시작하는데 AUG 항상 게시 코돈이죠. 그 다음에 끝나는 코돈, 정보가 끝났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코돈, 그 이제 스탑 코돈이죠. 그래서 UAA, UGA, UAG 요 3개가 스탑 코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크로모솜 패킹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크로모솜이 뭐예요? 염색체입니다. 염색체는 세포를 옛날에 관찰해 보니까 세포가 이렇게 있고 염색을 했더니 염색이 잘 되는 어떤 핵 속에 어떤 구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염색체라는 것은 항상 보여지는 게 아니고 세포 분열 중기에만 이제 염색체가 관찰이 됩니다. 그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짐 싸서 이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때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딱 짐을 옮길 때 이삿짐 차가 가지고 트럭 2대 모든 물품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싹 옮겨서 이제 여기서 다시 풀어놓죠. 그런 이사의 과정을 거치는데 마찬가지로 각 생물이 갖고 있는 모든 DNA를 그냥 옮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패킹을 합니다. 패킹을 해서 단단하게 짐을 싸는 거죠. 그래서 짐 싼 거를 이제 복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크로모솜의 패킹입니다. 그래서 DNA 방금 우리 배운 이중나선인데 전자미경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름 2나노미터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패킹하는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패킹의 중간 과정에서 전자미경으로 사진을 딱 보니까 이렇게 비드 목걸이 같이 보이죠? 비드 앤 스트링의 구조가 이제 나타나는 전자미경 사진을 봤어요. 히스토리컬하게 그렇습니다. DNA가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테 결합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았는데 그게 바로 뉴클레오좀입니다.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 8개의 히스톤 단백질이 동그라미를 이루고 그리고 여기를 1과 4분의 1바퀴 DNA가 이렇게 감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톤 H1 단백질이 여기다 딱 결합을 해갖고 이제 안정화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beads and string, beads, string의 이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두께가 몇 나노미터냐? 10나노미터 정도 되는 스트링을 이루는 게 첫 번째 패킹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그래서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이렇게 감겨 있는 상태. 이걸 뭐라 그런다고? 뉴클레오좀이라는 단위죠.
뉴클레오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스트럭처를 더 만들어서 패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뉴클레오점끼리 위에서 보면 6개의 뉴클레오점이 배열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전체 큰 굵은 파이버를 만듭니다. 이게 30나노미터 파이버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름이 30나노미터 정도 되는 파이버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렇게 뭉쳐가지고 300나노미터 지름이 되는 동아줄이 되는 거죠. 그 동아줄이 드디어 여기서 막 이렇게 얽혀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크로모솜이라는 이제 단위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DNA 패킹이라고 그러고, 세포 분열 시에 세포 분열 과정의 중기에만 잠깐 염색체를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기에 염색체가 다 패킹이 이루어져, 그 DNA가 패킹이 염색체상으로, 염색체의 형태로 패킹이 됐을 때 염색체 개수를 우리는 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염색체의 상태를 이제 체크하는 거, 관찰하는 거, 이걸 이제 캐리어 타입이라고 그러죠. 핵형 관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염색체들의 형태가 같은 것끼리 짝을 지어 체계적으로 이제 배열하는 거, 염색체가 여러 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막 산포를 하는데, 그거를 잘 얘가 뭐다, 어디가 이상이 있다, 이런 거를 잘 판단하는 거, 이걸 이제 핵형 분석이라 그런다는 얘기고, 같은 생물의 모든 세포는 동일한 핵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몇 개다 하는 거는 그 생물의 이제 특징이 되는 거죠. 사람 같은 고등 생물에 있어서의 핵형은 EN은 이라는 표현을 쓰죠. EN은 사람은 46개. N이 아닙니다. EN입니다. 왜 그래요? 상동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가 하나가 있으면 똑같이 생긴 상동 염색체가 똑같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카피가 하나 더 존재를 해서 우리는 EN의 상태로 고등생물은 존재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핵형을 조사하면 염색체 이상이나 염색체 수의 변화를 쉽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 핵형을 조사함으로써 유전병 진단, 그런 방법으로 핵형 검사를 하고 있죠. 자, 염색체 기본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구조죠. 근데 X자의 가운데 여기 쏙 들어간 부위,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이제 동원체라 그러죠. 동원체. 이 동원체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메타센트릭이냐, 동원체가 중부에 가운데 있는 거, 서브 메타센트릭이냐, 여기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죠. 그리고 아크로센트릭, 그래서 완전히 V자 같이 이렇게 여기가 동원체인 거예요. 여기 조금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아크로센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센트릭, 서브 메타센트릭, 아크로센트릭한 염색체가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긴 쪽을 롱암, 짧은 쪽은 숏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를 이렇게 관찰하면 얘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냐, 중간이냐, 작냐, 그리고 메타센트릭이냐, 서브메타센트릭이냐, 아크로센트릭이냐, 그리고 여기 이제 염색체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염색을 해서 밴딩을 합니다. 밴딩의 구조, 이런 걸로 사람의 염색체를 46개를 하나하나 다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룹을 일단 만들었는데, A그룹, 라지고 크기가 굉장히 큰 놈들이고, 그리고 중부 동원 염색체를 갖는 라지 앤드 메타센트릭한 게 1번, 2번, 3번이 라지 앤 메타센트릭 크로모솜입니다. 사람에 있어서. 그리고 크기는 큰데 서브 메타센트릭인 게 4번, 5번, 그다음에 6, 7, 8, 9, 10, 11, 12, 여기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얘네는 사이즈는 미디엄 사이즈다. 그리고 서브 메타센트릭이다. 사람의 염색체는 좀 이따 또 얘기할 거겠지만 성을 결정하는 게 이제 X 염색체랑 Y 염색체죠. 근데 X 염색체도 마찬가지로 미디엄 사이즈고 서브 메타센트릭이다. 자, 그리고 D 그룹은 미디엄이고 아크로센트릭이다.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생겼죠.
그죠? 동원체가 끝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사이즈는 미디엄이고 rather shorten metacentric or submetacentric. 예. 그 다음에 F 그룹은 short metacentric. 짧은데 딱 가운데 동원체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G 그룹은 very short acrocentric. 예, 사람의 Y 염색체도 이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D, E, F, G의 그룹을 우선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밴드 패턴을 보고, 예, 같은 염색체가 뭔지 이렇게 다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상동 염색체. 예, 실제로는 방금과 같이 이런 염색을 해서 밴드가 여기 존재한다, 여기 존재한다, 이렇게 구분을 할 건데,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제도 이렇게 흑백으로 이렇게 밴드 패턴을 이제 분석하는 게 여러분의 이제 과제예요. 그런데 좀 부정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 같은 데서 검사하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색으로 보는 것 같이 칼라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칼라가 이렇게 흑백이 아니고 칼라는 훨씬 더 상동 염색체를 구분해내기가 쉽겠죠. 실제로 이 상동 염색체를 딱 맞춰가지고 번호를 염색체들 칼라 패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염색체를 순서대로 쫙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바로 병원에서 유전병 검사 이런 거를, 염색체 이상 검사 이런 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염색체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포 분열 중기에만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염색체라는 구조죠. 그런데 그러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냥 평상시에는 어떨까요? 여기가 핵이에요. 핵 내에 각각의 이 하나의 염색체를 요거를 만드는 DNA들이 이렇게 그룹이 돼 있겠죠. 얘네가 이 핵 속에 마음대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구역을 탁 유지를 하면서 이제 존재를 한답니다. 그리고 짐 쌀 때 여기 있는 것들이 쫙 패킹이 일어나고 이렇게 딱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상적인 남자의 염색체입니다. 정상인 남자의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1, 2, 3, 4, 6, 7, 8, 9, 10, 22쌍이 딱 있고, 그 다음에 큰 X, 작은 Y 염색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를 쫙 맞춰보고, 그리고 아크로센트릭이냐 서브메타센트릭이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크기 그런 걸로서 이 염색체 이 각 번호에 해당하는 걸 다 판정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두 개가 똑같은 게 남으면 어때요? 여자고, 두 개가 다른 게 남으면 이제 남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female, 여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염색체가 여기 두 개 남았죠. 그래서 X 염색체 두 개입니다. 자, 그런데 염색체가 이제 종종 세포 분열을 하거나 그럴 때, 복제가 되거나 그럴 때 이제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색체 이상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 염색체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염색체의 개수적인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인 이상을 봅시다. 한 부분이 잘려나갔어요. deletion, 결실입니다. A, B, C, D, E 이런데 D가 없어진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duplication, 중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A, B, C, D인데 여기는 어때요? A, 그 다음에 B, C, B, C, D, E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큰 염색체의 이상이겠죠. 그 다음에 여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위치가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A, B, C, D 중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잘려갖고 확 뒤집어져갖고 다시 붙은 거죠. 이런 걸 바로 여귀,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로케이션, 전좌도 일어납니다. 1번 염색체가 있고 2번 염색체가 있으면 1번 염색체의 이 앞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2번 염색체의 앞부분과 서로 바뀌어버렸죠. 트랜스로케이션, 얘는 1로 트랜스로케이션 됐고 얘는 1로 또 트랜스로케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그런 염색체 구조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실제적인 이런
염색체 구조 이상이 일어난 으로 해서 원인이 되는 병, 고양이 울음 증후군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형아죠, 기형아. 사람에 있어서 기형아가 탄생을 하는데 9번 9번 염색체랑 22번 염색체 이 끝부분이 방금 본 것 같이 트랜스로케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병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abnormal chromosome number. 염색체 수 자체가 변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염색체 수 이상은 어떻게 주로 일어나느냐?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동원체 이 방추사가 연결이 되었고 양쪽으로 이제 끌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핵 분열이 일어나죠. 염색체가 듀플리케이션 된 다음에 끌려갑니다. 근데 이 끌려갈 때 좀 이상이 있으면 한쪽으로 많이 끌려가고 한쪽으로 적게 끌려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처음에 여기서 이상이 일어났네. 본래는 요게 이쪽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안 끌려가고 두 개가 그냥 한 대 떡이 돼 갖고 붙은 거죠. 그럼 이쪽으로만 끌려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분열이 일어나면 여기는 정상보다 하나가 더 많은 그 염색체가 특정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은 개체가 탄생을 하고 이쪽에는 하나가 더 적은 개체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날 때 방금과 같은 그런 이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1대1로 염색체 수가 많은 놈, 적은 놈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나고 두 번째 분열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이상이 일어나면 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은 놈, 하나 덜 개수가 하나 적은 놈, 그 다음에 두 개의 정상 이렇게 이제 후손이 탄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개수가 하나 모자라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모노소미 크로모소멀 abnormal chromosome number라 그러고 염색체가 3개가 되어버렸어요. 3개가. 그럼 트리소미입니다. 트리, 3개란 얘기예요. 같은 게 3개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염색체가 분리가 안 일어나고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뉴플로이디 개수가 틀려지는 거죠. 그런 거 바로 이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성으로 생겨난 자손은 특정 염색체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수의 염색체를 갖는다. 그래서 염색체 하나가 없는 이수성 접합자는 그 염색체에 대해서 1염색체성이라고 한다. 방금 얘기한 거죠. 모노소믹입니다. 그리고 염색체가 3개가 존재하면 트라이소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염색체가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쳐봐요. 이 3개가 전체가 6개로 돼요. 그러면 3개가 6개로 돼버리는 그런 더블링 현상이 일어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거를 뭐라 그러느냐? 플로이디라고 그러는데 폴리플로이디, 배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내가 3개에서 6개로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2개를 한 벌로 쳐서 이제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예요? 한 놈과 한 놈의 상동 염색체가 2개가 똑같은 게 있죠. 이것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애는 6에서 염색체가 폴리플로이드가 딱 일어나면 이 애는 12로 딱 개수가 더블링 되는 그런 현상. 그걸 이제 배수체 폴리플로이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배수성은 식물계에서는 매우 흔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동물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작물들, 콩이라든가 아니면 뭐 밀이라든가 옥수수 이런 것들이 다 배수성 개체로 개발된 그런 식물들입니다. 그럼 배수체가 어떻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수성보다 정상적인 표현을 상당히 정상적인 표현형을 갖습니다. 근데 모든 게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요만한 열매를 맺었는데 배수체 현상이 일어나면 열매가 이만해진다거나 그런 현상이 식물체에서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작물을 개발할 때는 이제 배수화를 일으키죠. 자, 그래서 염색체 이상이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봅시다. 그래서 13번 염색체가 2개가 아니고 3개가 된 현상. 이걸 뭐라 그래요? 트라이소미 13. 그래서 13번 염색체가 3개가 됐다. 파타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다운 신드롬 염색체 21번 염색체가 2개가 아니고 3개가 되면 다운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들은 반드시 이거를 주의 깊게 알고 있어야 되죠. 왜 그래요? 다운 신드롬이 엄마의 나이가 산모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다운 신드롬의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래요. 그래서 노산을 하면 반드시 이 염색체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18번 염색체가 3개면 에드워드 신드롬, 손가락에 이렇게 굽는 이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염색체 이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성염색체가 XY가 아니고 또는 XX 또는 XY가 아니고 XXY, 크란펠터 신드롬, XYY, 그 다음에 XXX, 그 다음에 X가 한 개밖에 없는 터너 신드롬, 이런 경우도 굉장히 낮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럽니다. 크란펠터 증후군 XXY인 외적으로는 이제 남자로 보이는데 이제 여성성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하나밖에 없는 이제 여성 터너 신드롬. 그래서 나눠준 사람 염색체 도말 사진이 있습니다. 흑백으로 된 그 사진을 자르세요. 하나하나 염색체 하나하나를 싹 잘라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요? 상동 염색체가 어떤 건지 쫙 구분을 하고, 상동 염색체 다 구분해서 짝을 지어 놓으면 XY가 남는지 XX가 남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성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진을 분석해 놓으면, 분석하면 방금 본 것 같이 어떤 염색체가 이제 3개일 수도 있어요. 1개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나누어준 그 시트에 순서대로 염색체를 잘 구분해서 붙이세요. 그리고 그 사진의 염색체가 정상인지 아니면 이상자인 것인지, 그리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거를 밝혀보시면 됩니다. 리포트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할 실험은 이 염색체를 공부를 하는데 초파리로 염색체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염색체란 것은 세포 분열 중기 때만 관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식물에 자주달걀이나 메뚜기 뭐 같은 동물들이 이제 좋은 실험 재료인데, 근데 동물에 있어서 초파리 같은 곤충의 쌍시류류의 곤충에 있어서는 유충에서 특별한 형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유충에서 볼 수 있는 침샘 염색체가 있는데, 침샘 염색체는 침샘에만 이제 있는 특별한 구조인데, 보통 세포에 비해서 그 길이랑 폭이 약 100배가량 큽니다. 그래서 쉽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염색체상의 여러 가지 무늬를 확인할 수 있어서 유전학적 염색체 지도를 만드는데 매우 적합해서 옛날부터 이 초파리를 좋은 실험의 대상으로, 유전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모델 오르가니즘.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초파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요? 유충은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활동을 하는데 한 카피가 아니고 여러 카피가 계속 분열을 하고 분열을 해서 보통 패킹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긴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쌓여나간 겁니다. 계속 이렇게 쌓여나갔어요. 많은 카피의 DNA가 일직선으로 쌓여나가서 하나의 다발을 이룹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유전학적 실험에 여러 가지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파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모든 곤충은 마찬가지로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눈이 이제 빨갛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예뻐요. 자, 일단 초파리를 암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암놈이 순놈보다 큽니다.
일단. 그죠? 순놈은 훨씬 작아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을 보면 엉덩이 부분이 암놈은 약간 뾰족해요. 거기에 반해서 순놈은 동그랗고 시꺼매요. 그거를 보면 이제 암수를 딱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떨 때는 약간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이것만 갖고는. 그럼 이제 이 마디, 엉덩이 부분에 복부에 마디수를 셉니다. 그래서 7마디 정도 되면, 개수가 더 많으면 이제 암놈이고, 개수가 좀 적으면 5마디 순놈입니다. 근데 5개인데 어떤 책에는 보면 이 5개라고 표현은 안 돼 있고 여러 개의 밴드가 이 뭉쳐져 갖고 하나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이외에 암놈과 순놈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섹스 컴브, 성질이라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뻣뻣한 털을 가진 컴브, 그러면 뭡니까? 빛입니다. 빛.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어디 있느냐? 초파리 앞다리에 여기 있습니다. 관찰하면 까맣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보면 이렇게 빛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개구리에서도 뭐가 있었죠? 육지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순놈이 교미를 할 때 암놈을 꽉 잡는데 이렇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암수를 구분할 수 있고, 자, 초파리의 생활사. 그래서 하루, 3일, 4일, 거의 며칠이면 이 생활사가 한 번이 반복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배 이후에 이제 새 성체로 다시 교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런 유전학적 실험 이런 데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초파리는 외골격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유충이 어떻게 돼요? 크려면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껍질을 벗고, 외골격이기 때문에 껍질을 벗고 그다음에 확 커지죠. 또 껍질을 벗고 확 커지죠. 그래서 청껍질을 벗기 전 단계 1년기, 그 다음에 껍질을 벗고 2년기가 되고 3년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되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태가 일어나죠. 모양을 확 바꿉니다. 날개가 달린 이런 곤충 모양으로 바뀌죠. 이 과정을 변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관찰할 것은 3년기 가장 큰 이 유충, 여기에 있어서 이 침샘 염색체를 관찰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초파리 침샘 염색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침샘 염색체는 세포가 핵분열을 하지 않고 염색체의 분열 시 염색 분체는 계속 분열은 하되 서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염색 분체에 묶음을 이루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개가 복제가 되었고 하나하나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계속 복제가 되면서 쌓여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타선 염색체, 침샘 염색체의 암은 보통 상동 염색체의 상동 부위와 합쳐져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암이라고 부르는 침샘 염색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상동 염색체가 합쳐져 갖고 계속 이렇게 겹쳐져 있다는 그런 얘기고, 모든 동원체가 한 곳에 모여 있어요. 한 곳에. 그래서 이 동원체가 한 곳이고 모든 염색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퍼지지 않으면 이렇게 똘똘똘똘똘 말려 있기도 하겠죠. 요 동원체 부위는 유전적으로 불활성 부위이고, 그리고 이렇게 염색체가 있으면 부분에 특이한 혹같이 푹 이렇게 부풀어 나온 그런 구조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염색체 이 밴드도 눈으로 확인되고 이제 그럽니다. 염색체는 다수의 밴드를 볼 수 있어서 어디 염색체 부위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쉽고, 그리고 가로줄을 통해서 유전자가 있는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줄이 있기 때문에 염색체가 하나 있으면 여기 밴드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떤 유전자는 여기 부위에, 특정 부위에 있다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 같이 퍼프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색체가 있으면 여기가 푹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여기 염색체가 같은 염색체가
가로로 계속 쌓여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 하나가 발현을 하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죠. 유전자가 메신저 RNA가 되고 메신저 RNA가 트랜스크립션 메신저 RNA가 되는 게 트랜스크립션이고 트랜슬레이션 돼갖고 이제 발현이 나는 거죠. 작동을 합니다. 그러려면 DNA를 복제를 해야 되니까 DNA가 더블 스트랜드로 이제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올라야 돼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같은 유전자가 같은 부위에 있으니까 이게 퍽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른 부위는 도대체 뭐냐? 염색체가 이제 작동하는 유전자 부위, 염색체 내에서 작동하는 유전자 부위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바로 퍼프라 그럽니다. 염색체의 응축이 풀어진 것으로 유전자에서 전사활동, 즉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퍼프는 조직에 따라서 염색체의 다른 부위에서 나타나므로 유전자의 발현이 조직마다 차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에서 초파리의 이 침샘 염색체를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3년기의 이제 유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핀셋을 여기다 탁 잡는데 얘가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마리를 딱 잡아다가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려놓으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동하는 쪽이 앞이겠죠. 그래서 앞쪽에 이제 침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거는 좀 이따 보여줄 거고, 그래서 결과가 요 침샘 염색체를 고정을 해갖고 슬라이드 글라스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침샘 염색체를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식도로 살펴보면 원래는 초파리 염색체는 1, 2, 3, 4 4개의 이제 염색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침샘 염색체에 있어서는 하나의 동원체에 다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밴드가 바로무늬 밴드가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좌측 염색 동원체가 어떻게 돼요? 염색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하나, 둘이 팔이 나온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2 염색체의 한 가지, 또 제2 염색체의 다른 한 가지, 제4 염색체의 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한 곳의 동원체에 붙어 있다. 자, 그래서 퍼프가 일어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퍼프가 이렇게 일어나면 여기서 많은 활동이 있다.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초파리의 침샘 염색체를 관찰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봅시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초파리의 3년기 유충을 꺼내서 번데기는 제외합니다. 번데기는 만들어지면서 이 병 옆으로 막 올라와 있습니다. 번데기에서는 침샘 염색체가 이제 잘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번데기는 실험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염수로 배지를 씻어내고 유충만 딱 분리해내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유충 한 마리를 올려놓고 70% 에탄올을 떨어뜨려서 약 2분간 고정을 합니다. 꿈틀꿈틀하겠죠? 죽겠죠? 고정을 시켜줍니다. 타액선을 적출 후에 고정해도 좋지만 그 전에 하는 것이 유충의 몸이 고정돼서 얻어내기 쉽다. 고정을 한 다음에 고정이 끝난 재료는 슬라이드 글라스에 한 마리를 딱 올려놓고 머리 부분으로부터 제5 치절 부분을 핀셋으로 살짝 잡고 유충이 터지지 않도록 잡고 다른 핀셋으로 머리를 잡고 천천히 당긴다. 무슨 얘기냐? 유충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 핀셋 이렇게 딱 잡고 또 한쪽에 핀셋 잡고 쭉 뽑아내면 됩니다. 근데 살짝 잡아야죠. 꽉 잡아서 터트리면 안 됩니다. 살짝 잡고 이렇게 뽑아냅니다. 머리 쪽을 뽑아내면 됩니다. 머리에 붙어서 소화기와 침샘이 같이 빠져나옵니다. 근데 한 쌍의 주머니 모양의 침샘만 남기고 다른 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뽑아낸 침샘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려놓고 아세트올세인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염색약이죠. 2, 3분이 지나서 커버 글라스로 덮는다. 실험을 해보니까 조금 오래 두는 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한 5분 이상 놔둬도 괜찮습니다. 프레파라트를 여과지 사이에 끼우고, 그러니까
여기에 슬라이드 글라스에 침생 염색체 분리한 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해부 현미경 갖다 놓고 관찰해 가면서 침샘만 남겨놓고 다른 부위를 소화기 그런 거를 다 제거를 하고 샘플을 넣은 다음에 커버 글라스를 덮고 아니죠. 아세트올세인을 넣고 한 방울 떨어뜨리고 커버 글라스를 덮은 다음에 그다음 그 위에 이 여과지를 올려놓고 손으로 꼭 누르고 엄지손가락 커버 글라스의 정중앙을 조심스럽게 눌러서 염색체가 쫙 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됩니다. 염색약이 옆으로 이렇게 새어 나오겠죠? 그러면 여과지에 이제 스며들게 됩니다. 저배율로 검경을 해서 잘 염색되고 펼쳐져 있는 염색체를 고른 다음에 400배로 관찰한 후에 스케치하지 말고 사진 한 장 찍으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핀셋을 2개 잡고 쏙 뽑아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뒤에 소화기는 칼로 딱 잘라내고 여기 입 주위에 요 부위만 남깁니다. 침샘과 지방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딸려 나올 겁니다. 여기 보이죠? 요게 이제 지방체 부위고 요게 바로 침샘 부위입니다. 침샘을 보면 이렇게 구분이 구획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세포가 그 속에 이제 핵이 있고 핵이 탁 터지면 보다 퍼진 염색체를 볼 수가 있는 거고 핵 속에 똘똘똘똘 뭉쳐있는 아직 분열이 일어나지 않은 세세포가 되지 않은 그런 침샘에 있어서는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런 침샘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파리 유충을 꺼낸 다음에 그 식염수 용액에 담궈가서 이 배지랑 좀 분리를 시키고 한 마리 잡아가지고 딱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을 한다 그랬죠? 70% 에탄올로 잠시 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쪽 뽑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침샘 부위, 입 주둥이 부위만 뽑아낸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이제 침샘 부위입니다. 거기에 염색약을 떨어뜨리고 한 5분 정도 염색을 시킨 다음에 필터 페이퍼 또는 휴지로 밑에 놓고 그 다음에 커버 글라스를 덮은 다음에 위에서 꼭 누르시면 됩니다. 꼭 눌렀죠? 그리고 이제 관찰하면 학생 현미경에서 본 400배 사진, 이게 그래도 상태가 좋은 거를 이제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만 보이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게 3차원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옵티컬 섹션, 얕은 이 초점 심도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변화시켜 가면서 이 3차원적으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000배로 본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상입니다.